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남구 개포동에 거주하고 있는 진우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텃밭에서 찾은 나눔의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작년 올해 2년간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분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회와 단절된 채로 집안에서 갇힌 채로 그냥 버텼을 것 같고요. 소수의 어떤 분들은 오히려 온라인상에서 인적 네트워크를 찾아서 활발하게 활동하시면서 보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그 주제를 여러분들이 미리 알았다면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보다 좀 극복하시는데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제가 언제부터 텃밭 지도사가 되어서 이런 텃밭 예찬론자가 되었는지 과거로 시기를 좀 돌려보겠습니다. 때는 97년 IMF 외환위기 상황에서 수많은 직장인들이 회사가 도산하고 직장을 잃고 또 상공인들이 하루가 무섭게 오르는 대출 이자에 소상공인들이 문을 닫아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이분들이 새로운 일거리를 찾아 이 일 저 일 가리지 않고 찾았지만 쉽지 않았죠. 어떤 분들은 떠나왔던 부모님 계신 고향으로, 또 어떤 분들은 농촌으로 이렇게 농사일이라도 하겠다고 뛰어들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90년대에 불어닥친 사회현상인데 일명 귀농현상이죠. 지금은 그 이후에 이제 베이비붐 세대들이 본격적으로 은퇴하면서 귀농현상이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었지만 그때는 외환위기가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거죠. 물론 그렇게 준비 없이 귀농 오신 분들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대부분 2, 3년 이내에 전부 안정적인 정착에 실패하고 도시로 다시 올라오는 시행착오로 마감들을 하셨겠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한 가지 좀 다행스럽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예측하지 못했지만 외환위기 상황 속에서 일시적인 귀농붐이 우리나라에 마침 그때 싹트기 시작한 주말농장 문화를 본격적으로 확산시키는 기폭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때가 밀레니엄 시대의 시작, 새로운 1000년, 2000년의 시작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이미 90년대 중반에 주말농장을 민영 그 서울시 내 작은 농지에 사는 주말농장을 지원을 하면서 활성화를 시키고 있었는데 도시화가 급격히 이루어지면서 농지 감소로 인해서 시선을 외곽으로 돌리게 되었죠. 그 결과 서울시에 유입하는 한강 수자원 정책과 맞물려서 서울 인근에 있는 한강 수원지 그 지자체, 경기도 양평, 광주, 가평, 남양주 이런 곳에 농지를 임차해서 우리 서울 시민들이 저렴하게 참여할 수 있는 주말농장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무려 여기에 5천에서 7천 가구가 달하는 우리 서울 시민들이 참여했는데 이것이 바로 서울시의 친환경 주말농장 사업입니다. 저는 이때 무슨 일을 했느냐, 농장 현장에서 시민들을 만나고 함께하면서 농사기술을 가르치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도 사용하고 있지만 친환경 주말농장, 주말농장, 텃밭농장 이 용어가 혼재돼서 사용하는데 목적은 크게 비슷하고 단어적인 의미 차이는 별로 없으니까 크게 개의치 않고 들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제가 어떤 용어를 사용하든 결국은 텃밭농장하고 관련된 형태로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기억에 남는 일화를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2000년부터 서울시 친환경농장 참여 시민들과 함께 하면서 씨 뿌리고 땀 흘리고 수확한 농산물을 나눠 먹는 경험을 반복해 왔습니다. 벌써 22년째입니다. 강산이 무려 2번이나 바뀌는 해죠. 그동안 저는 쭉 그곳의 변화를 지켜봤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참여 시민들과 가족을 만났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두 분이 생각납니다. 한 분은 2006년경 양수리에서 양수리 농장에서 만난 노인분입니다.
이분을 농장에서 처음 뵀을 때 이분은 완전 초보 농부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분이 농기구를 사용하는 거나 농사 일을 하시는 걸 보고 저분은 내가 좀 도와드려야 되겠구나 해서 어르신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했더니 그분이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비켜줍니다. 저는 이랑을 만들고 밭을 고르고 씨 뿌리고 구덩이를 파고 모종을 심으면서 농사일을 세세하게 30여 분간 능숙하게 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마침 막막했는데 도와줘서 고맙다면서 어디서 왔냐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저의 직업과 책임을 말씀드렸고 당연하게 할 일을 해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분이 저의 직장 주소를 물어봅니다. 그분은 IMF 때 손톱 소재기 미용기구 공장을 했었는데 결국 문을 닫았고 미용기구는 팔다 다 못 팔고 IMF 지난 6년째도 아직까지 집에서 보관하고 있다면서 그중에 100여 개 정도를 저희 직장으로 소포로 보내왔습니다. 저는 직원들에게 나눠드리면서 사연을 얘기해드렸고 우리가 이 하고 있는 주말농장 지도 사업이 아주 보람있는 일이라고 자신 있게 말을 했습니다. 그분과 저의 인연은 그 이후로도 농장에서 몇 년은 계속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이 사연은 2010여 년경 남양주 농장에서 이루어진 사연입니다. 이분들도 노인 부부입니다. 그분들은 평범한 직장 생활 하시다가 은퇴 후에 이제 서울시 친환경 주말농장에 참여하신 분들인데요. 현장에서 제가 처음 배웠을 때 이분들도 완전 초보 농부라는 것을 알아챌 수 있었고 제가 텃밭 지도 선생이 되어 역할을 하였더니 너무 감사하다면서 점심시간인데 어차피 식사나 같이 하자고 해서 부득불 사정을 하시길래 점심 식사를 하시는데 그분들이 그쯤에 막 양평 읍내에 농가주택을 임차해서 기촌을 하셨다면서 시골 생활이 너무 서투르니까 와서 좀 알려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저는 마침 몇 주 후에 행성을 가는 중에 양평 읍내에 들러서 그 노인부 댁을 방문하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분들의 시골 생활은 너무나 서투름 그 자체였죠. 이것저것 알려드리고 객지에 있는 부모님을 객지에서 아들이 부모님을 찾아온 것처럼 친절하게 알려드렸죠. 그 이후에도 그분들하고도 몇 년간 인연을 계속하고 연락하고 지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사연에도 사실은 수많은 농장에서의 아름다운 인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 모든 것이 저의 개인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방법 이런 그 방법보다는 주말농장이라는 특수한 환경 농업의 긍정적 기운이 작용했다고 봅니다. 농업의 역할 중에 식량 생산이라는 직접적인 기능 외에도 간접적인 기능, 즉 사회문화적인 기능, 환경보존적인 기능 이런 거를 다 통합해서 농업의 다원적인 가치와 공익적인 기능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 특히 사회문화적인 기능을 우리가 잘 활용하면 주변을 정서적으로 풍요롭게 만들고 만남의 이런 그 미덕을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조성해 줍니다. 가장 최근에 올해의 사연을 마지막으로 하나 더 소개할까 합니다. 올해 저는 비대면으로 텃밭 농사 기술을 가르치는 농업 방송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앞서 말한 두 가지 사연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저는 농장에서 참여 시민들과 함께 땀 흘리고 일하면서 인연을 만들었습니다만은 비대면으로 농업 방송을 통하거나 인터넷, 유튜브로 이렇게 텃밭에 관심이 많은 시민들에게 텃밭 농업 기술을 알려드리고자 21부작으로 촬영하면서 우리는 직접 작은 텃밭을 직접 운영했습니다. 일종의 야외 세트장인 거죠. 그런데 이 10평짜리 텃밭도 사실은 관리하기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에 방송 촬영을 위해서 농장을 방문하면 무성한 잡초와 관리 안 된 채소들 이런 상황이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있는 사실 그대로 잡초를 제거하고 씨앗을 뿌리고 농작물을 수확하고 병충해를 방지하고 하는 모습들 하나하나를 이제 촬영을 했죠. 그리고 수확한 농산물 상추, 치커리, 고추, 토마토, 가지 이런 것들은 같이 촬영한 리포터와 스태프분들에게 나눠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방송 촬영 리포터나 스태프들은 텃밭 농업이 처음이라면서 부모님들이 이렇게 신선한 농산물은 처음 봤다고 감사하다고 전해왔습니다. 저도 때로는 가져간 농산물을 주변 지인에게 나눠드렸죠. 그 지인은 또 혼자 먹지 않고 또 다른 이웃에게 나눠드렸죠.
그랬더니 그 감사의 기쁨이 몇 배가 돼서 되돌아왔습니다. 그 파급 효과가 실로 크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돈을 주고도 얻지 못할 고마움을 얻을 수 있었던 거죠. 이렇게 나눔의 기쁨은 수천만을 기부하고만이 얻어지는 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텃밭을 통한 아름다운 인연 만들기 세계로 참여해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미 많은 분들이 참여해오고 있지만 아직도 경험하지 못한 분들께 간절하게 권유해 드립니다. 텃밭도 이제 신선 농산물 보급 창고 기능에서 벗어나 삶의 진솔한 모습을 실천하는 장소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텃밭은 한국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지구촌 곳곳에 유럽 선진국의 전자기계 산업이 발달하고 척박한 도시일수록 도시민들에게는 절실하게 필요하고 지역 네트워크 장소로 활용되고 사랑받고 있습니다. 영국의 시티팜, 독일의 클라인가르텐, 러시아의 타차, 이탈리아의 사회적 협동농장, 벨기에나 네덜란드의 케어팜 등 이런 텃밭이 그 나라의 환경과 정책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시민들이 함께 활용하는 장소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때로는 일상에 지친 몸과 마음을 잠시나마 쉬어가고 학교 생활에 지친 학생들에게, 치열한 경쟁에서 뒤처져 방황하는 청소년들에게, 소수의 발달장애의 이민자들, 사회적 약자들, 다양한 연령과 계층들에게 재충전과 힐링의 기회를 제공하는 장소로, 소셜, 커뮤니티 장소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텃밭의 농장의 그 다양한 기능 중에 치유 기능을 활용하고자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약물적 치료 말고도 음악적 치료, 운동치료, 독서, 상담치료 등 다양한 방법 중에 원예치료 활동도 서구에서는 예전부터 활성화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원예치료보다도 더 폭넓게 텃밭 농장 참여 치유 기능이 훨씬 더 다양하게 인정받고 있습니다. 농업활동은 삶의 종합예술활동입니다. 농장 설계, 각종 농기구 활용, 재배관리, 수확, 나눔 등 텃밭 참여활동은 인생의 종합적인 활동입니다. 어린이에게는 생명과 자연의 신비를 깨닫게 하고, 청소년에게는 직업의 기초를 배우게 하고, 가장에게는 가장으로서 역할을 보여주고, 노인에게는 삶의 지혜와 경륜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럼 텃밭 참여는 꼭 땅이 있어야 가능할까요? 대도시 예곽에 위치한 주말농장, 서울시 친환경농장, 아니면 강남구 세곡동에 있는 여러분 지역에 있는 주말농장, 꼭 여기서만이 가능한 건 아닙니다. 식물과 농작물을 심을 수 있는 장소, 도구만 있어도 가능합니다. 박스, 나무상자, 플라스틱 상자, 화분만으로도 식물은 재배가 가능하고, 짜투리탕, 옥상 등 사람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면 심지어 지하 공간에서도 식물 공장을 활용해서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꼭 다른 이와 같이 자식과 가족과 이웃과 함께하는 활동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꼭 처음부터 그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안 되면 먼저 혼자 해보시고 차츰차츰 가족과 이웃을 끌어들이십시오. 먼저 작은 것이라도 생산된 채소를 나누면 더욱 좋습니다. 신선 농산물과 식물은 사람에게 긍정 바이러스를 가져옵니다. 행복 바이러스를 가져오는 거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저의 텃밭 농장에서 찾은 나눔의 행복 예찬을 들어보시니 내년에 꼭 어떻게 참여해 보실란가요? 네, 예전부터 세인들에게 널리 해자되는 이야기를, 땅에 대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혹자들은 하루 종일 땅을 파봐라, 10원 한 장 나오지 않는다라고 삶이 척박하고 힘들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솝우화에서는 죽음을 앞둔 아버지가 그동안 속 썩인 자식들에게 유언으로 황무지밭에 보물을 숨겨놨다, 유산을 숨겨놨다고 하고 숨을 거둡니다. 자식들은 보물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이것저것 황무지를 아무리 파헤쳐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결국 실망한 자식들은 농작물이나 씨앗을 뿌리고 농작물을 심자 해서 심었더니 그의 아주 대풍을 이루었다는 거죠. 이제 여기서 우리는 농산물이 그 풍년에 더하여 노력하면 땀의 대가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이 얘기에서 얻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땀 흘린 텃밭 농부에게는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반드시 보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의 부족하고 이런 진부한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